여러분 형제 때문에 마음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제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밥을 먹으며 평생 내 편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조용히 합니다. 형제는 생각보다 가장 서운해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야 알게 되는 형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제는 어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같은 기억을 공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믿습니다. 형제만큼은 평생 내 편일 거라고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조금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는 같이 자란 사람일 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어릴 때는 같은 길을 걷지만 어른이 되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부유하게 살고 누군가는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는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 같이 자랐는데도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사실 여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형제에게는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형제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그래도 형제니까 나를 도와줄 거라고. 그래도 형제니까 나를 배려해 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자주 무너뜨립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사실 많은 형제 관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기대가 서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고통의 대부분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데에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와 갈등을 겪는 계기를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 문제, 상속 문제, 사업 문제, 혹은 빌려준 돈,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문제가 서로의 마음을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왜일까요? 돈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가장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마음도 돈 앞에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보다 남이 더 낫다. 처음 들으면 조금 서운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오랜 세월 겪어온 인생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둔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참아야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넘어가야지.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거리도 필요하다는 것. 형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큽니다. 하지만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것. 내 마음, 내 건강, 내 평온한 하루. 형제를 위해 내 인생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됩니다.
하지만 내 삶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각자 자기 몫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형제도 자기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건강한 형제 관계는 서로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되고 너무 멀어지면 남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형제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인생 후반에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조용히 내 삶을 지켜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 후반에 가장 현명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조용히 깨닫게 되는 형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는 평생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각자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가정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형제는 같은 팀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사는 한 명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는 생각보다 서로를 잘 모릅니다. 어릴 때 기억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사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저 사람이 원래 저랬나,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형제도 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형제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많은 가족들이 조용히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 문제, 상속 문제, 사업 문제, 혹은 빌려준 돈,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문제가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대가 형제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형제에게는 언제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형제니까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래도 형제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도 형제니까 나를 배려해 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형제는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어릴 때는 같은 길을 걷지만 어른이 되면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누군가는 멀리 떠나고 누군가는 가까이 살고 누군가는 연락이 뜸해지고 누군가는 1년에 한 번도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점점 인생의 중심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형제 관계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되고 너무 멀어지면 남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가장 건강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형제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제도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현명해집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저 각자의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형제도 자기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조금 더 편해집니다. 형제를 미워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않는 것, 그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형제 관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사람보다 내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 내 건강, 내 평온한 하루. 인생 후반에는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며 조용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노년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형제의 차가움이 아니라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결국 실망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욕심이 있고, 각자의 상처가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형제가 나를 몰라줘도, 형제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것이 곧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이유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형제에게 마음을 다 닫고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사람을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나친 환상을 갖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게 지내면 됩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이 무너질 만큼, 내 자존심이 다칠 만큼, 내 노후가 흔들릴 만큼 한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평온하게 지켜내느냐입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내 잠을 빼앗고 내 건강을 해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면 그 관계는 조금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젊을 때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내가 손해보면 되지.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남는 것은 지친 마음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란 내가 일방적으로 찾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 형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늘 먼저 연락하고, 내가 늘 먼저 참아주고, 내가 늘 먼저 손해보고 있다면 그 관계는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습니다. 상처받아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고, 관계가 틀어져도 다시 풀어갈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다툼에 내 에너지를 쏟고, 끝없는 서운함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끝난 기대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내 노후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많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마음이 편한 상태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시니어의 삶에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를 생각할 때도 숫자보다 본질을 봐야 합니다. 자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편안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서로를 살리느냐, 지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처를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무례를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늙어서야 진짜 필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조금 멀어도 따뜻한 관계가 있고 가까이 있어도 차가운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는 가까움보다 따뜻함을 택해야 합니다. 빈번한 만남보다 편안한 관계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기대에 맞춘 삶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형제를 원망하는데 남은 시간을 다 써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전 들었던 말, 수십 년 전 받았던 상처를 마음속에 품고 평생 괴로워합니다. 물론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매일 다시 꺼내보는 것은 결국 상대보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제 바꿀 수 없다. 나는 그 일을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일 때문에 오늘 하루까지 망치지는 않겠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은 싸워서 이기는 시기가 아니라 덜 흔들리고 더 편안해지는 시기여야 합니다. 누가 더 옳은가를 끝까지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덜 다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정리할 때도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고 떠들썩하게 끊어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답답한 기대를 줄이고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상처가 반복되는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납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늦게 배운 삶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 남은 시간은 싸움보다 평온에 써야 하고 분노보다 건강에 써야 하며 원망보다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형제가 내 기분을 정하게 두지 말고 형제가 내 노후의 품격을 흔들게 두지 말고 형제가 내 하루의 평온을 앗아가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잘 돌보고 내 건강을 잘 지키고 내 하루를 조용히 단단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실적인 지혜이며 노년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도 마십시오. 형제를 억지로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그저 내 삶의 평온을 더 먼저 챙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안정이고 내 몸의 건강이며 내 하루의 평화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비록 외로워 보여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가장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형제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를 상처로만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을 만큼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낸 분들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진심을 몰라줘도 내가 살아온 삶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에 필요한 것은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다정하게 대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밖을 향해 삽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족에게 사랑받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마음을 조금씩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관계에서 지쳐 있는지,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를 이제는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덜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서 너무 많은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은 불완전하며 관계는 언제든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인생 후반에 특히 중요합니다. 형제가 서운하게 해도,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 일 때문에 내 하루의 햇살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밥 한 끼,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산책, 한 번 평온한 잠 한숨, 이런 사소한 것들이 노년의 삶에서는 무척 귀합니다. 그 귀한 것들을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다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킬 사람보다 내가 지킬 마음이 먼저이고, 내가 붙잡을 관계보다 내가 지켜야 할 평온이 먼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것을 괜찮다고 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관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나는 내 중심을 잃지 않겠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사람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단함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형제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바랐던 것은 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도움도 아니고 엄청난 희생도 아니고 그저 조금의 이해, 조금의 배려, 그리고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라는 작은 확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공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지 못한 온기를 이제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내 몸을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내 하루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지난 일에 붙들려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오래 좋은 사람, 역할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착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이 덜 아깝고, 그래야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형제는 어쩌면 끝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숙제를 평생 끌어안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고 너무 무겁다면, 잠시 내려놓고 상처가 반복된다면 거리를 두는 것, 그것도 충분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억지로 화해하는 것이 정답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덜 다치고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을 고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가장 현실적인 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평온한 날은 생각보다 귀합니다. 이제는 누가 서운하게 했는가 보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누가 내 편이 아닌가 보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 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단단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